안녕하세요.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기술 검토에서 인버터의 고조파 대책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정말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인버터 직류 성분 대책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버터에서 흘러나와 교류 계통으로 유입된 직류 성분이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KEC 즉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 설비의 타입 B RCD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타입 B RCD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만 이 장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직류가 계통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버터, UPS,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등 전력 변환 장치에서 고조파뿐만 아니라 직류 잔류 성분 대책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력 변환 장치 2단계 보호를 설명드리면, 전력 변환 장치를 설계할 때 대부분 고조파부터 떠올립니다. 고조파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리액터나 필터가 필요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력 변환 장치에서는 고조파뿐만 아니라 직류 성분 또는 DC 잔류 전류가 계통과 보호 장치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직류 성분이 교류 계통으로 유입되면 단순히 전류가 조금 더 흐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전 차단기 내부 영상 변류기 GCT에 자기 회로를 마비시켜 누전이 발생해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전력 변환 장치의 보호 대책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단계는 억제 분리로서 발생원 및 전파 경로 차단하는 방법이고, 2단계는 감시 차단으로서 보호 장치 선정 및 보호 협조입니다. 이제 1단계 대책인 고조파 억제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고조파 대책입니다. 인버터나 UPS는 정류와 스위칭 과정에서 전류 파형이 왜곡되며 고조파가 발생합니다. 이 고조파가 계통으로 퍼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죠. 변압기 및 케이블의 추가 손실과 발열 증가이고, 전압 왜곡 및 주변 민감 설비 간섭하며 보호 계통에 비정상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1단계 고조파 억제 대책에서는 수동, 능동 필터나 리액터를 활용해 발생한 왜곡 성분을 줄이고 계통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또 다른 1단계 대책인 직류 성분의 전파 경로와 갈바닉 절연을 설명드리면, 그렇다면 직류 성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전력 변환 장치의 회로 구조상 직류 잔류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DC 성분이 어디서 발생해서 어떤 경로를 타고 계통으로 이동하는가? 여기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갈바닉 절연, 즉 절연 변압기 설치입니다. 절연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자기적으로만 결합되어 있고, 정기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양방향의 직접적인 DC 이동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절연 변압기는 상위 전원 측에만 설치해야 효과가 있다? 이는 절연 변압기의 보호 목적을 단순화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전원 측, 즉 인버터 1차 측에 설치할 경우 인버터 내부나 DC 회로에서 발생한 DC 잔류 전류가 상위 AC 전원 계통 및 분전반으로 역유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부하 측, 즉 인버터 2차 측에 설치할 경우 인버터 측의 지락이나 DC 오프셋이 하위 부하 측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 하위의 민감한 부하 설비를 보호합니다. 결국 절연 변압기의 위치는 상위 계통을 보호할 것인가, 하위 부하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목적과 접지 방식 즉 TN, TT, IT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장 포인트,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면 2차 측은 정기적으로 분리된 새로운 계통이 됩니다. 따라서 2차 측의 접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2차 측 누전 감지 경로가 새로 형성된다는 점도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직류가 RCD를 마비시키는 DC 블라인딩 현상을 설명드립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직류 성분이 누전 차단기 즉 RCD에 위협적일까?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는 내부 영상 변류기 GCT를 통해 잔류 전류를 감지합니다. GCT는 이 잔류 전류에 교류 자속의 변화가 생길 때 2차 측에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평활 직류가 GCT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직류는 자속을 한쪽 방향으로 지속하게 만드는 자속 편자를 발생시킵니다. 직류 전류가 지속되면 GCT 철심이 자기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철심이 포화되면 그 상태에서 실제 교류 누전인 지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속이 변하지 않으니 GCT 2차 측에 유도 전압이 생기지 않고 차단기는 누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글로벌 제조사인 ABB, 슈나이더 등에서는 이를 DC 블라인딩 즉 직류에 의한 감지 마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오동작이 아니라 불동작이라서 진짜 위험합니다. 현장 엔지니어 분들이 흔히 DC가 유입되면 누전 차단기가 오동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잘못 떨어지는 오동작이 아니라 사고가 났는데도 안 떨어지는 불동작입니다. DC 성분 때문에 GCT가 마비되어 사람이 감전되거나 지락 화재가 발생해도 차단기가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류 성분은 RCD의 GCT를 자기 포화시켜 잔류 전류 감도를 저하시키며 실제 교류 지락 사고 시 보호장치를 동작 못하게 만든다. 이제 2단계 대책인 타이프 B RCD를 설명드리면 그렇다면 직류 잔류 전류가 존재하는 회로에는 어떤 차단기를 써야 할까요? 여기서 타이프 B RCD가 등장합니다. 일반 타이프 A나 AC 차단기가 전자기 유도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타이프 B RCD는 플럭스 게이트 센서나 홀 센서 같은 전자회로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 변화가 없는 평활 직류 잔류 전류까지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한편 내장형 RCMU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최근 나오는 인버터나 EV 충전기 내부에는 RCMU, 즉 잔류전류 감시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RCMU는 말 그대로 감시 및 제어 장치입니다. RCMU가 DC 6mA 이상을 감지하여 인버터의 스위칭, IGBT를 멈추더라도 이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지일 뿐 전원 측 접점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널 RCMU가 있더라도 RCMU가 단순히 경보만 주는지 스위칭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물리적 차단을 수행하는 외부 RCD와의 보호 협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전력 변환 장치의 보호 대책은 단순히 차단기 하나 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조파는 억제하고 직류 성분은 보호 목적에 맞춰 분리하며 이상 상태는 적합한 타이프 B RCD로 감시, 차단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현장의 전기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실무와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장의 답을 찾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켄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